일단 해지, 해제. 요 해지에서 써먹는 게 우리는 명의신탁 하나 배웠어,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효임은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해지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해지는, 여러분 임대차는 차임 한 번만 줘요, 계속 줍니까? 임대차는 계속 주잖아.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매매에서는 잔금을 수차례 줘? 한 차례만 주지. 이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을, 처음 오신 분들 메모해.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일시적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런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소급표만 나오면 정 떨어지잖아. 징글징글하잖아. 소급표만 나오면. 소급표 있냐 없냐는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요봐, 없애버렸으니까 제거해버렸다고,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법률관계가 없어지고, 해지는 뒤에 지금부터 무효. 지금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겠다, 그 말이 해지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해지를 써먹는 게 임대차에서 해지.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자,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겠다, 지금부터 소멸시키겠다. 여기 이름이 있잖아, 해지. 지금부터 소멸케 하겠다, 이 말이 해지. 처음부터 소멸케 하겠다 하는 말이 해제. 근데 해지는 한 군데서 다 명의신탁, 해지. 그럼 만약에 명의신탁을 해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명의신탁은 유효인 명의신탁이요, 무효인 명의신탁이요. 우리는 무효는 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무효는 전다세 부절과 취사 철의 손에서 무효인 행위는 해지의 대상이 안 된다고. 유효만 해지하는 거지. 그럼 명의신탁이 해지했다 이 말은 곧 명의신탁의 유효인 경우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중배종을 가리키는 거야. 중배종.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는 배웠지. 무효, 취소, 해제, 해지만 나오면 관법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관법지. 또 저 얘기가 뭔 얘기요? 그래서 강의 꼭 들으러 나와. 맞아.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그래, 187조 당연히 복귀해. 그러다 보니까 무효, 취소, 해제, 해지로 소유권이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고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나오면 등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니야. 무효, 취소, 해제, 해지만 나오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만 나오면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 동시이행. 그냥 무효, 취소, 해제, 해지만 나오면 다 동시이행. 관법지 없다. 물청이다. 소멸시 안 걸린다. 요 몇 가지 딱 보고 다 이제 해결해버려야 돼.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라고, 지금은. 저거 보고 붕어 눈처럼 껌벅 사슴 눈처럼 하면 그거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제에 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를, 해제가 조금 여기 약해서 프린트를 보충해 줬어. 프린트를.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보시는데, 우리는 계약을, 여기 여러분들 맨 위에 보면 채권 계약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계약서 내용이야. 이게 이 흐름도를 볼 때, 이게 뭐냐면 계약서 내용이라고. 이게 요 네모칸이 계약서 내용이야. 거기에 계약서 내용에 한번 외워본다. 자동 해제 약정, 해제 사유 약정, 최고 배제 특약, 계약금 지급 약정, 이렇게 거기다가도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넣을 수 있잖아. 제3자 약관. 여기에 여러 가지 계약서 단서를 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다가 중도금 안 주면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중도금 안 주면. 그 다음에 여기는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
할 수 있다 썼어. 토지를 사면서 매수인이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해제 사유 약정라고 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을 해제해야 돼? 안 해도 돼? 권리는 행사 안 해도 되거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할 수 있다. 단서 달았는데 그 얘기야. 허가가 안 나면 야 계약 깬다잉. 이게 해제예요. 이 해제를 법정 해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 해제를 계약에서 해제하기로 정한 사유가 생겨서 해제했다고 해서 다 약정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 그리고 자 채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다 같이 채무불이행 있어. 이게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에는 채무자가 일부러 채무 이행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일부러 채무 이행 못한 경우, 안 한 경우. 다시 한번 채무 이행 못했다, 위험부담 안 했다, 채무불이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못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를 위험부담으로 가고 안 한 경우는 일부러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에는 두 개 있어. 다 같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있잖아. 쓰지 말어. 그거 있잖아. 밑에 다시 이행지체, 이행불능. 여기 보여 안 보여? 채무불이행에 보이잖아. 여기 있잖아. 이 개인장 부여를 이렇게 잘 만들어줘도 주은지를 모르니까 내가 안 해버린 거예요. 부여를 줘도 볼지를 몰라. 그래서 올해 시험은 옛날에는 내가 이 부여를 많이 다뤄줬고 한눈에 보게끔. 근데 올해는 별로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라고 해서 오도 않고 별로 열의도 없고 어째 표정이 내년을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거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왜? 싸워. 이렇게 좋은 자료가 없는데 귀한 자료를 모르더라고. 해서 에라 11월 달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또 먹고. 그러니까 도의를 잘 봐봐. 한번 다 같이 채무불이행. 여러분 책 밑으로 써있지. 채무불이행이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는데 여기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를 이 약정 해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법정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법정 해제는 전부 자 여러분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그래서 여기도 법정 해제니까 해제권 배제 특약도 다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시 해제할 수 없다 단서 달았어도 해제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정 이렇게 나오면 법정 권리 나오면 그건 다 임의규정이므로 그때는 권리 행사를 못하는구나 생각해 줘야 돼. 어쨌든 간에 채무불이행에는 다 같이 이행지체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행불능은 따라서 이행불능. 이행을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행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행불능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 시 바로 계약을 깨는 것이 좋겠어? 조금 달래보는 게 좋겠어? 달래봐야지. 빨리 채무 이행하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 중 해제권 행사 요건으로 최고 독촉을 요하는 경우냐 요하지 않는 경우 이게 한 문제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봐. 문제 2번 다음 중 최고를 해야만 밑줄 그으셔. 최고를 해야만. 다음 중 최고를 해야만 밑줄 그으시라고. 그러면 최고를 해야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 최고를 해야만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는 후에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써야 돼. 후에 이행이 가능한 경우. 그러면 채무불이행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 이행지체라도 보통의 이행지체와 여러분들 꽃가게
꽃배달 서비스에 12시까지 화환을 가져다 주시오. 이런 걸 다 정기행의 이행지체. 그러면 정기행 12시까지 김포 예식장에 우리 큰딸이 혼인하니까 화환 하나 가져다 주시오 했을 때 예식 끝나고 화환이 도착하면 채무 이행했어도 부인이잖아. 그래서 정기행의 이행지체는 그냥 최고하고 즉시 해제해버리자. 보통의 이행지체는 하자는 거예요. 읽어보면 돼. 한번 읽어보면 기업권 이행지체 나오잖아. 그러면 이행지체 그러면 나중에 이행이 가능한 경우거든. 그러니까 이거 최고해야 돼. 자, 니은번 이행지체라도 정기행이 나오지. 정기행이 이행지체는 후에 목적 달성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후에 목적 달성 불가능하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는 즉시 해제. 디귿번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나중에 목적 달성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즉시 해제하는 거.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와. 그 다음에 니일번은 불완전 이행에 의해서 완전 이행이 가능하대.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럼 그건 최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 밑줄 그죠? 최고 배제 특약. 그럼 특약이 있으면 할 필요 없지 이렇게. 이행지체라도 최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특약이 있어. 그래서 특약에다 밑줄 그시고 유효 이렇게 써놓습니다. 특약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는 경우에 여기 프린트를 한번 봐. 여기 오른쪽에 3번에 오른쪽 3번에 하나 외우고 가는 거예요. 3번에다 형광펜 쭉 오른쪽 3번에다가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정기행의 이행지체 정 동그라미 미리 이행을 거절한 이행지체 거 이행불능의 불 그 다음에 특약에다가 특 그리고 약정해제 사유 여기 약정해제 사유가 생기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어. 그리고 담보책임 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싸잡아서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 시험은 채무불이행 시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를 묻든가 전체를 다 묻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채무불이행 시 최고 불요 아니면 전체 채무불이행과 상관없는 전체 해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크게 다 같이 채무불이행 시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경우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 약정해제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독촉할 필요 없지. 그럼 담보책임 해제도 마찬가지로 바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해제하는 거니까. 그럼 채무불이행 시에 여기 채무불이행 시에 국한시키면 내어본다. 여기다가 급자 하나 써놓고 다 같이 정거, 불능, 특약시 이렇게 해보면 다 같이 급정거, 불능, 특약시. 그래서 오늘 외우고 갈 내용이 그거라고. 오늘 여기다가 여기 혜민 씨 여기 나중에 지울 때 여기 지우지 말아 이거. 이게 딱 오늘 암기사항 해놓으면 안 지워야 되는데 막 지워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고 쉬는 시간에 와서 오늘 암기사항을 외우라고 이렇게. 그래서 채무불이행 시 국한시켜서 채무불이행 시 최고 없이 최고 요원다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여기다 급자 하나 써서 급자는 급히 해제하는 거. 정기행위, 그 다음에 미리 이행 거절, 그 다음에 이행 불능, 그 다음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최고 없이 해제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급정거 불능 특약시. 요약집에도 있고 보충계에도 있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가자.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단 최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이 생겼을 때 여기서 이제 최고하면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겨. 그러면 여기서 해제권이 생기는데 해제권 생기냐에서 행사하느냐 소멸하느냐 두 가지 기로가 나오는데 해제권 행사할 때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 보자. 갑이 을과 매매했거든. 근데 매도인은 이렇게 먼저 등기해 줬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면 이행지체야.
그럼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면 매도인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취부하고 여기서 죽어버렸어. 해제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그럼 갑이 죽어버리면 아들이 몇이 있어? 둘.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상속인이 생겨. 그러면 상속인이 2명이니까 해제권자가 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다 같이 해제권의 불가분성. 여기 문제가 생기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그럼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민법에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같이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이게 불가분성이 생겨. 그러면 해제권자가 지금 두 사람이니까 해제권자가 2인이거든. 그럼 이 2인이 해제권이 같이 존재하든 같이 소멸하든 운명은 같이 해야 돼. 너는 해제권 갖고 있고 나는 해제권 소멸. 너 죽고 나 살고 그건 불가분성이 아니야. 다시 한번 너 죽고 나 살고. 그럴 수는 없어. 같이 죽든가 같이 살든가 해야 돼. 근데 공유에서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서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날 특강 하려다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못 해버린 거야 이게. 거기에 불가분성에 대해서 유치권의 불가분성,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불가분성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갖는 게 유리해. 갖지 못하는 게 유리해. 갖는 게.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해제권은 존재하는 게 법적 제도에 부합해 존재하지 않는 게 유리 여기서. 따른다. 계약은 지켜줘야 한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켜줘야 하므로 해제권이 존재하면 계약을 지켜진다고 하는 법 이론, 법 격언에 어긋난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은 지켜지려고 하면 해제권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에어버려. 해제권의 소멸은 쉽게, 해제권의 행사는 어렵게. 이걸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불가분성 한번 보자. 4번에 오른쪽 4번 프린트.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적용된다. 그래서 행사상 소멸상 불가분성이 적용되고 거기 오른쪽 4번에 1번에 다 같이 계약은 깨져야 돼. 지켜져야 돼. 요 법 격언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계약이 지켜지려거든 해제권의 행사는 어렵게, 해제권의 소멸은 쉽게. 그러면 자, 해제권자가 두 사람일 때 한 사람은 해제권을 포기해버리고 한 사람은 해제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해제권이 한 사람은 포기 안 했어. 그러면 같이 살아있어야 돼. 같이 죽어야 돼. 같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입을 주댕이를 치버려요. 그것은 입이 아니라 주댕이야. 주댕이. 오빠가 그렇게 해제권은 소멸이 되어야 계약은 지켜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해제권 살아있는 게 좋지. 그러지 마시고 따라서 해제권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계약이 지켜지는데 부합해. 계약이 지켜지려거든. 그래서 해제권자 한 사람이 포기했고 한 사람은 포기 안 했다면 따르다 같이 소멸. 그래야 계약이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권자 중에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소멸해버림으로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셔. 다시 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걸 지켜지려고 하는 해제권이 살아있어야 돼. 죽어버려야 돼. 소멸해버려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예이, 해제권 소멸하면 서운하지. 시방 서운한 거 따지는 게 아니여. 법의 격언을 갖고 따지는 거라. 법을 만들어낸 취지를 갖고. 자, 이제 했어. 행사. 불가분성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행사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해제권 의사표시는 전부 의사표시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 넣을 수 있어. 그럼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 눈을 껌벅껌벅 보는 거예요. 행동이요. 수없이 많이 가르쳐줬어.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럼 묵시적으로는 침묵이요. 행동이요. 야, 네 등기 말소해. 그거 해제한 거라 그 말이야. 야, 네 등기 말소해. 이게 해제한 거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이것들은 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 행사, 우리가 의사표시 할 때는 전부 묵시적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럼 묵시적으로도 다 그 말이 뭐냐? 신복이 아니고 뭐라고? 행동. 우리는 그 무권대리 행위에 추인해서 본인이 돈을 받아들이면 그 추인 아니야. 행동이 들어갔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적권 행사하면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해버림으로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미 소급해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새기다가 헤어지면 남는 건 뭐라고 그랬어? 상처. 헤어져 본 적 있나? 젊었을 때? 새기다가? 그런 경험, 아픔이 없으면, 그러면, 야, 나는 어렸을 때 사귀다가 헤어져 본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는 바보구나. 누가 좋아하는 놈이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나는 있었겠어, 없었겠어, 상처가. 난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많이 사주었는데,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요, 나는. 체이기가 이만저만 체이기 아니라고. 그래서 강화에서 해병대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손 한 번 잡아줘서 그냥 혼인해버렸어.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혼인해버렸으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사람 상전은 미인이겠어 아니겠어? 에이, 저렇게 그 숨은 의미를 못 알아듣네. 그냥 혼인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당사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돼버려.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므로 다 반환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렇게 돼. 자,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돈 반환을 해주는 사람과 목적물 반환해주는 사람 둘로 나눠져. 그래서 금전 반환해야 되고, 매도인은 금전 반환해야 되고, 매수인은 물건 넘겨줘야 돼. 그래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어졌으니까,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부터 법률관계가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부당이득을 반환해줘야 돼. 그래서 목적물 반환할 때 그동안에 목적물을 썼단 말이야. 사용이익 또는 목적물도 과실이 나왔다면, 목적물의 과실이나 사용이익은 기왕에 벌어진 거 이미 사용한 것을 먹어야 되겠어, 반환해야 되겠어. 왜?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그래서 목적물 반환은 원상태로 회복해야 되므로 선이 악이 할 것 없이 선악 불문하고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과실을 반환해줘야 돼. 그러면 매수인이 목적물 반환한 날 받은 날로부터 전부 사용이익 반환해야 되므로 금전 반환한 사람, 매도인은 돈을 받았거든. 매도인은 여기서 돈을 받았다면 받은 날 주식 사, 다음 날 사. 다음 날? 인생 경험. 주식이 지금 금방 오늘 막 올라가는데 지금 사야지 내일 사야지 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전 반환하는 사람들 받은 날로부터 쓰잖아.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야 돼. 이거 쉬워. 다시 한다. 금전 반환 의무자.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돼. 근데 받은 날 쓰니까 다시 받은 날로부터 이자. 이렇게 꼭 이해해야 돼. 받은 날로부터 이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전 반환한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고, 목적물 반환한 사람은 사용이익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여러분들 계약을 해지하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복귀 없니까? 당연히 복귀 없니까? 당연히 복귀 없으므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다 교부해야 돼. 서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사용이익까지 목적물 다 반환해줘야 되고, 목적물 반환할 때, 그러니까는 결론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제 에어버려.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물부손 있다. 또 이렇게 해결해버려.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 소유권이 당연히 해제권자에게 복귀하면서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손해배상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물건 내놓을 때 원물 반환하면서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과실을 먹어야 된다고,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 손해가 생겼잖아요. 채무불이행으로. 그럼 손해배상만 나오면 이행이익이었어, 신뢰이익이었어? 유효이면 이행이익, 무효이면 신뢰이익.
계약 책임에 두 개 있다고 그러지. 계약 책임. 우리 계약을 배우니까 계약 책임에 유효인 경우는 이행이익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도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돼.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해결이 됐고 소급해서 소멸하다 보면 항상 소급적 요 말만 나오면 보호해줘야 될 제3자가 생겨. 그래서 제3자는 누구냐면 외울 것도 없어. 다 같이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해제되는 계약물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등기한 사람 이렇게 오면 돼. 다시 한번 목등기. 이 사람만 제3자다 하시면 돼. 그래서 프린트 맨 밑에 보면 11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좌측에 6번 해제와 제3자가 나와. 해제와 제3자. 그래서 제3자가 나오는데 해제된 계약 목적물 목동그라미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등기나 주민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갖춘 자다. 그래서 외워버려.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한 자. 이 사람이 제3자예요. 목적물에 관하여.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여러분들. 문제 3번.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밑줄 그셔봐. 계약 해제 밑줄 제3자 밑줄. 그러면 해제 제3자만 나오면 이렇게 써버려. 해제 제3자만 나오면 자, 이거 목등기. 그럼 목적물 해제되는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등기한 자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 다시 한다. 목등기 한 자.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목적물에 등기 안 한 사람은 제3자 아니야. 채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제3자 아니라고. 그때는 목등기, 계약 목적물 자체에 관해서 등기한 사람 요거 고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갑을간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해서 했으므로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등기되고 그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서 등기한 사람이야 이게. 목적물을 잘 봐야 돼. 자, 문제 보자. 3번.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자, 1번.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 밑줄 그어봐. 채권 자체는 목적물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목적물의 가압연자가 아니잖아, 지금. 2번. 해제 전. 여러분들 전 동그라미 쳐. 이게 이제 해제 전 이걸 물어보는 건, 해제 전에 물어보는 건, 여기는 선악불문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해제 전이면. 해제 전 그러면 선악불문. 자, 해제 전.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여기가 목적물 아니야.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목적물에 다시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 이네.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목적물은 나왔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제3자 아니지. 3번. 계약 해제 전 동그라미.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이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쳐. 가등기 했어 안 했어? 그럼 가등기는 등기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 등기 써 있잖아. 가등기가 왜 등기가 아니요? 자, 좀 목등기. 거기에 부합한 자가 3번이지? 그 3번이 정답이요.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4번. 자, 4번. 토지 동그라미. 자, 계약이 해제되었네.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어.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 동그라미 쳐. 건물. 그러면 해제 대상인 계약 목적물은 토지요, 건물이요? 토지에 등기해야만 제3자고 건물에 등기한 사람은 제3자 아니야. 이렇게 목등기. 그러므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지. 야, 매수했어도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오는데 그 볼 필요 없어. 목적물 자체가 아니니까. 마지막. 계약이 해제된 후 동그라미 쳐. 후. 그럼 계약 해제된 후는 뭘 물어보냐면 선이어야 돼. 후는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이지만 해제 후에는 어찌해야 된다고? 선이. 어디 읽어보면 해제 후 그 다음에 알고 밑줄 그으셔. 알고 밑줄 긋고
등기한 사람이래. 해제 후에는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니야. 해제 후에는 선이. 여러분들 해제와 제3자가 만약에 해제와 제3자가 나올 가능성이 50%씩 있어. 100%라고는 나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50% 나오면 엄청 쉬운 거예요. 다 같이 목등기. 그러니까 목적물을 봐야 돼. 계약 목적물. 그냥 계약 목적물이 토지냐 건물이냐 두 개를 봐야 된다고. 아따씨 건물 사서 등기한 사람 해버리면 그건 또 틀린다고. 그러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건물이면 그 건물을 등기한 사람은 제3자고 매매 대상이 토지이면 토지에 대해서 등기한 사람이 제3자고 그리고 전이냐 후냐 따져서 전에는 선악불문 후에는 선이. 4번 갑은 을에게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고 자 갑은 건물 인도 및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해지했대. 딱 이게 전형적인 우리 시험 케이스야. 등기해 주었는데 갑이 해지했다. 그러면 등기해와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187조 적용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초가 등기하여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그 다음에 해제 취소에 대해서 부당이익 나오면 동시행항변권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법정 비상권 있냐 없냐. 같은 세트로 4종 세트로 기억하는 거예요. 4종 세트로. 어디? 1번 갑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을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더라도 갑은 건물의 소유권 회복.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딱 해지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소유자는 물부손이 있다. 그거 묻는 거예요. 이제 해지하는 순간 소유자는 뭘 행사할 수 있다고? 물부손. 근데 나도 이 다른 강사들 뭐 동영상 많이 보거든. 근데 나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순화 시켜준 사람은 없더라고. 소유자는 물부손 있다부터 출발하는 게 없어. 그러지 않아? 그럼 누구 봤는데 맞아 또? 나나 봐야지. 당신들 보면 헷갈리니까. 2번 을은 원상 회복 의무로 갑에게 건물과 그동안의 건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먹어야 돼. 왜냐하면 소급해서 법률관계가 없어지니까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원상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실 수취권은 없다 그 말이야. 과실 수취권 없어. 3번 갑은 중도금과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을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기서 금전 반환한 사람은 이자 붙여야 돼. 근데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야 돼? 그렇지, 받은 날로부터 쓴다고 하지 않았어. 원상 회복할 때 매도인은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쓰고 그럼 이자 줄 때는 이거 목적물 반환과 금전 반환할 때는 그때 동시행하는 거예요. 동시행하면서 동시행의 대상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라 그 얘기야 지금. 동시행하면서. 그 다음에 5번 해제되기 전 동그라미 쳐. 그러면 이제 해제되기 전이면 선이요 선악불문이요. 그리고 선악불문이 해제되기 전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병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에게 채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은 뭘 물어봤냐면 제3자를 묻는 거예요. 제3자 딱.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 제3자야 아니요. 아까 목등기 아니잖아. 목등기 한 사람만 보호된다니까. 좀. 그냥 물어보는 방법이 제3자이냐 해제했을 때 살아있느냐 그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물어보는 게 4번은 이렇게 오른쪽에 메모에 제3자 보호 여부 이걸 딱 물어봐야 되는데 아따 목등기 아닌 게 잘 모르겠네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럼 목등기 한 사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목등기 한 사람만 살아있고 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채권 채무 없어지잖아. 그러면 채권 채무 없어짐으로 채권과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을 해지해서 내가 11월 달 이렇게 가르쳐줘. 따라서 인걸은 간대 없다. 나 혼자 하네. 산천은 의구하되. 계약을 해지했어도 건물은 있어. 건물은. 근데 채권 채무는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다 같이 인걸은
다시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그 계약을 해지했어도 건물은 살아있어. 토지는. 그래서 그 토지와 건물에 등기한 사람만 제3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 채무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5번. 갑이 해제되기 전에 을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5번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제되기 전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병이 있는 경우,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병은 제3자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병의 권리는 존재한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래서 자 여기 봐. 이건 주택임대차에서 물어보니까 여기 보라. 갑이 을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주 맞췄어. 인주. 그런데 인주 맞췄는데 임대차 존속 중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같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번에다 메모해. 거기다가 5번에다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메모.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했고 을이 병에게 임대했는데 근데 이 임대한 건물에 대해서 인주 맞췄는데 여기서 갑이 해제해서 소유권을 되돌아 찾아가 버리면 원래 을이 임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새로 산 사람 됐잖아. 맞아? 갑이 을에게 매매해서 을이 임대해서 인주 맞췄는데 그 후에 갑이 계약을 해지하면 이 소유권 되찾아가 버렸잖아. 갑이. 그럼 이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이 돼야 안 돼. 되잖아. 이 사람은. 원래 임차인 이 사람만 보증금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다시 사갔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병은 갑에게 보증금 내놓으라고 해야 맞고 그러면 을은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 하나 의무를 면해 안 면해. 그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해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그럼 읽어보면 갑이 해지하기 전에 을이 건물 임대차를 하고 무엇을 갖췄어? 그러니까 목등기 했다 그 말이야. 목등기. 그러니까 목등기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해제되었어도.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잖아. 그러므로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쉬었다 합시다.